안녕하세요. 오늘도 에브리데이 지니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에 수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이 되면 친구들도 만나고 결혼식도 가고 아주 바빴는데요. 제가 요즘에 친구들을 만나면서 주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칭찬을 잘 받는 편이신가요? 잘 받는다는 게 칭찬을 잘 듣냐는 얘기가 아니고 칭찬을 누군가 나한테 칭찬을 했을 때 대답을 잘 하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느낀 것은 제가 지난주에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가면 이제 여자들은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저에게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니야, 뭐가 예뻐. 나 요즘 살쪘어.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친구 표정이 어땠냐면 뭐야?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칭찬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칭찬을 하면 일단은 부정부터 하는 거죠. 마치 반사신경처럼. 아니야. 내가 뭘. 이런 식으로 일단 부정을 합니다. 아니, 친구가 예쁘다는데 왜 제가 부정을 하는 거죠? 친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되게 웃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칭찬을 딱 받으면 살짝 민망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일단 외모에 대한 칭찬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오랜만에 만나면 너 살 빠졌다. 아니면 와, 너 되게 예뻐졌다. 너 오늘 너무 예쁜데? 이런 식의 칭찬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마워.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을 저도 항상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뭐 옷이 예쁘다고 하면 대충 입은 거야. 이렇게 말하거나 그냥 있는 거 입은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칭찬 잘 받는 편인가요? 오늘은 우리 한국인과 이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해 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칭찬을 못 받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는 오래된 생각이 있는데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은 예전에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유교 문화, 유교는 약 2500년 전에 중국에서 시작된 사상이에요. 근데 한국은 조선시대에 유교를 기본 철학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사회 곳곳에는 유교 문화의 영향이 남아 있는데요. 유교에서는 겸손이 아주 큰 가치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한국에서는 좀 높게 쳐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겸손이 미덕이다. 여기에서 미덕이라는 것은 칭찬을 받을 만한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 미덕이다. 아니면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받을 때 그냥, 맞아요. 저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맞아요. 저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자신만만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 살짝 교만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좀 피하는 것 같고, 버릇 없어 보일까봐, 예의 없어 보일까봐, 일단은 좀 겸손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 누구누구 씨 되게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뭐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겸손하게 대답하려다 보니까 약간 칭찬에 부정을 하게 되는 이런 습관들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중국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중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아 지니 씨 이제 중국어 되게 잘하겠네. 잘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인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 아니에요. 그냥 살아서 그냥 생활할 정도 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아 근데 발음은 별로예요."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나를 낮추는 식의 대답을 저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국어 표현에 그냥 거의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자주 대답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 그러면 많이 얘기하는 게 "아 별거 아니에요." "에이 아니에요." 라는 대답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더 노력해야죠." 이런 대답을 하는 것 같고 또 "에이 대충 한 거예요." 이렇게 막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덕분에 도와주신 덕분에 할 수 있었어요. 뭐 "아 전 한 게 없는데 옆에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때문에 '아 나도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또 한 가지는 "운이 좋았어요."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에 인제 시험을 보면 수능 시험을 보고 좋은 대학교에 붙었다고 쳐요. 만약에 좋은 대학교에 붙어서 사람들이 저에게 칭찬한 거죠. "헉, "공부를 잘했었나 봐. 오 되게 좋은 대학 갔네. 열심히 공부했나 봐." 이렇게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 운이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그때그때 생각해서 나오는 대답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던 말이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 칭찬받는 순간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도 되는 것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보면 아마 한국어에는 칭찬을 약간 거절하는, 거부하는 마치 버튼이 있는 것처럼 칭찬을 받는 순간 버튼이 딱 눌리는 거죠.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중요한 한국 문화의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체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체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체면이라는 것은 사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라는 뜻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이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칭찬을 받아들이면 난 예쁜 사람이 되는 거고 마치 체면을 살리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완전 반대입니다. 한국에서는 만약에 누가 나한테 칭찬을 해요. 흔쾌히 받아들여요. 그러면 겸손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체면이 깎여요. 그런데 누가 나를 칭찬했을 때 겸손하게 대답하려고 부정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겸손해 보여요. 그러면 오히려 체면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 기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했어요. 선수들이 이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어떤 선수가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인제 축구가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그 골을 넣은 선수에게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비결이 뭔가요?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 선수가 "아 저 원래 골 잘 넣어요. 저 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거든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정말 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일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뭔가 불편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반면에 반대로 아니에요. 팀원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팀원들 덕분에 골을 넣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선수는 훨씬 겸손해 보이고 훨씬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이 선수가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체면 문화입니다. 이렇게 남들을 올려주고 나를 낮춤으로써 겸손을 표현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런 거 합니다. 누가 지니 씨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면 바로 멀었어요. 너무 부족하죠.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더 열심히 해야죠. 그냥 이렇게 네, 겸손한 표현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속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알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요. 맞아. 나 이거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제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거죠. 이게 한국의 체면 문화인 것 같습니다. 마치 겉과 속이 다르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정말 기뻐하고 있는데,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 혹시나 예의 없어 보일까봐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칭찬을 거부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한국에서는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튀다라는 것은, 어, 너무 나 혼자서만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어른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좀 예의를 지켜야 하는 장소잖아요.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부장님이 신입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보고서 정말 잘 썼어요.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때 만약에 신입 직원이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글을 잘 쓰거든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아마 한국 사람들 19 정도는 어, 좀 교만하네. 좀 예의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어, 저 신입 되게 예의 바르다. 저 신입 왠지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 원래 글 잘 쓰거든요 하면 마치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튀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른들한테만 그런 것은 아닌데 어른들하고 있으면 유독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갑자기 너무 튀어 보인다거나 한 사람만 너무 잘난 것처럼 보이는 게 좀 불편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반에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우리 반에서 이번 전교 1등이 나왔다. 아니면 이번 우리 반에 시험 100점 맞은 학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학생이 좋아하면서 저예요! 이렇게 하기에 엄청 불편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예요! 이렇게 하면 마치 자랑하는 것 같고 막 잘나 보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칭찬을 받아도 별거 아니에요. 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주변을 배려하려고 하는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칭찬을 했는데 이 칭찬을 저만 받고 옆에 있는 동료는 칭찬을 받지 못했다며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저 원래 잘해요 이렇게 하는 모습이
혹시나 칭찬을 받지 못한 이 친구는 불편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더 겸손하게 대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것도 잘하고 나는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는 것 자체를 한국에서는 좀 좋게 보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요. 한국의 미신 같은 건데요. 이런 게 있어요. 좋은 말을 하면 뺏긴다라는 미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미신이 있어요. 좋은 일을 너무 크게 말하고 다니면 나쁜 일이 생긴다. 또는 그 좋은 일이 사라진다. 라는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거죠. 성적표가 나오기도 전부터 나 이번에 시험 진짜 잘 본 것 같아. 내가 볼 때 나 이번에 100점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나 100점 맞을 것 같은데 혹시 틀리는 거 아니야? 혹시 결과 잘못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한국인들에게는 꽤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칭찬을 했을 때 내가 너무 좋아하거나 보고서를 잘 썼어요 했는데 맞아요. 저 원래 글 잘 써요 하면 그 다음 보고서를 못 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동시에 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또 칭찬을 너무 흔쾌히 막 좋아하면서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나라는 어때요? 칭찬을 좀 잘 받는 문화인가요? 칭찬을 받으면 보통 뭐라고 대답하세요? 요즘 한국의 20대, 30대들을 MZ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세대는 윗세대랑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전 세대 같았으면 칭찬을 받았을 때 에이, 아니에요.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한다거나 나서지 말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강했다면 요즘의 MZ들은 칭찬을 받았을 때 물론 교만하게 대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PR을 하는 게 좀 당연한 문화가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사에서는 칭찬을 받았을 때 예전 같았으면 팀워크 덕분이죠. 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라고 했다면 이제는 제가 이 부분을 맡아서 했습니다. 라고 내가 한 부분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식의 말하는 표현 방법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당연히 조금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래도 자기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자신의 일을 자기가 말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것도 자기 PR이다.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SNS 때문에 조금 바뀐 것도 있어요. 요즘에 인스타 아니면 유튜브, 틱톡 이런 SNS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의 일상을 올리는 게 그냥 하나의 컨텐츠가 된 거죠. 예전 같았으면 저 이번에 여기에서 좋은 결과 있었어요. 뭐 아니면은 저 이번에 뭐 이 가방 샀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약간 자랑처럼 보여졌다면 이제는 이 SNS에 그냥 나의 어떤 좋은 결과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올려도 그냥 하나의 컨텐츠가 된 거죠. 그냥 내가 만든 음식도 올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몇 킬로 빠졌는지, 내 몸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도 올리고 내가 쇼핑한 것들도 올리고 근데 사실 올리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냥 일상을 공유하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문화가 오프라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자랑하나? 튀고 싶나? 라고 생각했을 것을 이제는 그냥 자신의 일을 얘기하는가 보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변화의 이유는요. 한때 한국에서 이 자존감이라는 이 단어가
한때 엄청 많이 얘기가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자존감 낮아지지 않는 방법, 이런 컨텐츠들이 엄청 많았고 강의들도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서점에 가보면 뭐 나를 사랑하는 방법, 아니면 뭐 나는 충분히 괜찮다, 이런 제목의 책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보면 이런 컨텐츠들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센스 있게 대답하는 방법, 아니면 칭찬을 잘 받는 방법,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칭찬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도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 자존감과 그 칭찬에 엄청 깊은 그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을 때 그 칭찬을 받을 줄 아는 것도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는 말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씩 바뀐 거죠. 칭찬받는 게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아니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강연 프로그램 중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그 강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의 단골 주제, 인기 있는 주제가 뭐냐면요. 자신을 인정하는 방법,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아니면 칭찬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의 강연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아마 한국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칭찬을 부정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없었을 텐데, 요즘에는 칭찬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다, 또는 나 자신에게 큰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 심리학적으로도 누군가 나에게 와, 너 정말 잘했어 했는데 내가 내 입으로 아예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를 낮추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믿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고마워 이렇게 대답을 한다거나 나 이번에 열심히 했어 라고 하면서 칭찬을 잘 받는 것도 나의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내 자존감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마지막으로는 해외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한류라고 해서 K-팝 아니면 뭐 K 문화가 이제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국에도 해외 문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외국인 친구가 생기기도 하고 외국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외국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기도 하는 것 같고, 또 외국인이 나에게 칭찬을 했을 때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것이 조금 오히려 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좀 생긴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해외 문화와 교류가 많아지면서 한국도 좀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사실은 어른들 앞에서나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으면 일단 부정하는 문화가 사실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 그러면 한국에서 칭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좀 실용적인 파트일 것 같아요. 한국에서 칭찬받을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좀 센스 있어 보일까? 제가 이 파트를 준비하려고 많은 영상들을 좀 찾아보고 제가 좀 이렇게 자료들도 좀 찾아봤는데요. 그중에서 겸손하게 느껴지면서도 칭찬을 거부하지 않는 그런 중간 지점에
중간 지점의 표현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외모 칭찬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오늘 너무 예쁘다. 아니면 너무 멋있다. 너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외모에 대한 칭찬을 받으면 한국은 외모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아니야, 살쪘어. 나 오늘 화장이 좀 잘못됐는데 무슨 이런 식으로 대답했겠지만 센스 있는 대답으로는 고마워. 나 오늘 좀 신경 썼거든. 어때요? 요거 괜찮은 것 같죠? 아니면 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대답한다거나 너 때문에 나 기분 좋아졌어. 이렇게 대답한다거나 좀 괜찮지 않나요? 요렇게 대답하는 게 좀 센스 있는 방법일 것 같고 만약에 어떤 실력에 대한 칭찬을 받았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어머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칭찬을 받거나 저에게는 뭐 중국어를 잘하시네요 라는 칭찬을 받으면 저의 예전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대답했겠죠. 아니에요. 멀었어요. 아직 잘 못해요.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센스 있는 답변으로는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이렇게 대답한다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조금 센스 있는 겸손하면서도 센스 있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칭찬을 하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또는 옷을 예쁘게 입어서 와, 오늘 너 옷 너무 예쁘게 잘 입었다. 라고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대충 입었어. 대충 만들었어. 이렇게 대답했겠지만 조금 더 좋은 답변으로는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뿌듯하네요. 이렇게 대답한다거나 나 시간 들여서 노력했는데 알아봐 주니까 기쁘다. 또는 그렇게 말해주니까 더 잘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조금 겸손하면서도 너무 자랑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칭찬을 거부하지 않는 대답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주려고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거 하나하나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저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부하지 않고 잘 받으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댓글을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요즘 댓글로 저의 컨텐츠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해 주시거나 도움이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덕분에 힘이 나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주신 덕분에 팟캐스트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들이 칭찬을 받을 때 왜 부정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좀 겸손이 미덕이다 라고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겸손하려고 그리고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겸손한 모습이 내 체면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리고 또 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 했고요. 또 요즘의 분위기, MZ들을 중심으로 요즘의 칭찬을 받을 때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왜 바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으면 보통 어떻게 대답하는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나라에선 칭찬을 받으면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지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을 먼저 하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해가 되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어땠나요 여러분?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를 생각해서 빨리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